해요. 아, 이게 쑥스럽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첫 번째 우리 채널 이름도 누흐라고 썼습니다. 누림과 흐름. 예. 네. 그 누림이라는 거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 결핍된 부분이죠. 네. 우리의 삶에 누림이 없다. 참 애쓰고 뭐 박박 우겨서 사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오늘 내가 일한 것을 누리고 예, 피자도 좀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최소한 이런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한자어로는 이제 향유죠, 그죠? 누림. 근데 영어로는 뭐죠? 뭐 인조이 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없어. 인조이밖에는. 그럼 joyfulness. 조이가 기쁨. 충만해서 충만함. 그거 괜찮네. 충만함. 네. 근데 너무 좀 심리적인 것 같아. 그 인조이는 뭔가 이렇게 동적인 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인조이 쪽을 지지합니다. 한자로는 어떻게 될까요? 낙자? 락. 하나로 하면은 즐거울 락. 왜냐면 낙이 없다. 그렇지. 김우창 교수님이 음.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삶에 낙이 없으면 쾌락을 찾는다. 낙과 쾌락을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제, 네. 앞으로 우리 사회 문제로서 우리 이제 중독 예.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중독을 시킨 걸 수 있는데 특수하게 병리화하는 그 중독이라는 문제와 바로 이 쾌감, 낙,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이 누림이라는 개념이 셋이 모여서 얘기할 때 저변에 좀 깔려서 상기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 흐름이라는 말은 이제 엘비토플러 제3의 물결인가?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이후에도 뭐 부의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커다란 변화를 다들 직감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결이다, 웨이브다. 그 웨이브는 우리가 이렇게 시냇물에 돌 던지면 하는 그런 물결 정도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쓰나미 정도 되나? 그런 커다란 물결이죠.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뭐 이건 옛날에는 뭐 시대정신 그런 말도 했던 것 같고, 시대정신보다는 훨씬 더 문명, 물질적인 것과 함께 그 시대정신을 얘기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라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죠? 그 통속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트렌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이 웨이브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커다란 게 온다. 그러면 물건을 파는 그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향 뭐 이런 걸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 웨이브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또 트렌드가 된다. 그렇죠. 네. 일종의 웨이브 그러면 시대정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패러다임이다. 큰 패러다임. 예. 요즘 하나의 패러다임의 큰 네. 전환. 그렇죠. 그러니까 트렌드는 일종의 유행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 그러면 이게 사유의 영역에서 그걸 설명해내는 이 변화를 그런 개념이라면, 트렌드는 일종의 적응, 그렇죠. 이게 어떤 행동 방식인 거죠. 적응하는 전략. 네, 전략. 뭐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듯이 사실 주체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존. 그렇지. 이 그렇지. 큰 물결 앞에서 그렇지.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각 영역에서 적응하는 현상을 우리가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그 집단적인 적응 이런 혹은 현상으로서의 적응이 아니라 그 웨이브를 맞이하는 개인들의 삶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개인들의 삶이 그 대부분 보면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마구마구 변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의 주체적인 무슨 창의적인 길을 발견한다기보다는 얼른 따라가는 거죠. 그 트렌드를 따라가게 된다. 사람들이. 그 트렌드를 이제 웨이브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웨이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실 그냥 그렇지. 주변이 움직이니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소외감. 횡단보도에서 누가 건너가면 쭉 가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기 방식의 삶을 찾아서 좀 다른 사람들이 낯설어 하지만 난 싫어. 난 이렇게 살래. 하고 가는 게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가질 때, 의도한 건 아니죠. 가질 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주목해서 우리 사회를 읽어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지표랄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예. 웨이브라고 하는 큰 변화. 변화, 패러다임의 큰 시대적인 예, 전환. 또 거기에 적응하는. 적응하는 예. 하나의 트렌드. 그러나 트렌드하고는 비슷하지만 뭔가 주체적이고 그렇지. 창의적이고 개별적인. 개별적이면서도 연대감이 있고 그런 예. 일종의 스트림. 예. 그래서 웨이브와 트렌드와 스트림. 스트림. 예. 재밌네요. 그죠? 재밌네요. 재밌죠? 근데 그 스트림이 또 웨이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웨이브도 음. 최초에는 스트림으로 시작했을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지. 거기 긴장관계가 굉장히 있네요, 그죠? 그렇죠. 마치 이제 튜닝이 잘 되어야. 근데 그러나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바로 뭐 몇 년 전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500년 전에 기온이 지금 와서 웨이브가 될 수도 그렇지. 있죠. 스트림이라는 게 주목하고 싶다는 거지. 이 우리 토크는 그렇죠. 수단은 그러니까 웨이브하고 스트림을 같이.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불안하지 않게 소외감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큰 시대의 정신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어떤 삶, 누림을 위한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웨이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트렌드만 쫓아가다 보면 그 누림이라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요즘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제 타인의 욕망.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욕망을 산다. 그랬을 때 그 트렌드를 쫓아가면 이제 자신의 욕망이 아닌 다른 걸 사니까 이건 누림이 아니다. 그 변화라는 게 굉장히 빨라지는 시대인데 그럴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대응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또 변화에 끌려가는 사람,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근데 물론 모든 변화를 주도할 수도 없고 모든 변화를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떤 변화는 그렇죠. 거부해야죠. 당연히. 근데 어떤 변화는 적어도 주도는 해야 되는데 거의 주도하는 변화가 없이 끌려가거나 적응하거나 그게 안 되면 거부하고 마는 이런 게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변화를 주도하려면 전 흐름이라고 할 때 스트림을 먼저 떠올리기부터 딱 그 말 들었을 때 플로우를 떠올려요. 플로우, 예.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큰 주제가 사실 돼서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주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 플로어가 뭐 몰입으로 버립을 예, 하잖아요. 7센트 미하이 네. 심리학 네, 실식 개념인데 네. 이거를 이제 저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따 개별 소개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인류학 네. 쪽에서 이 플로우 개념을 갖고 와요. 아. 치센티메아리에 갖고 와서 어떤 소통 혹은 그 소통을 위한 행위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걸 설명할 개념들이 없다. 고대 원시 제의나 이런 것 속에서 굉장히 신비한 현상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세속화된 공연에서도 발견되지만 그런 이제 그 고대의 어떤 신화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무당들이 엑스타시에 들어가서 그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놀라운 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느냐? 그게 단순히 그냥 전설이거나 신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재현되니까 그럼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과학에선 찾기 어려우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플로우라는 개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변화의 방향이나 특징이 그 가운데 복잡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카운트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것들을 다 카운트하면서 내가 적절하게 내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럼 그 어떤 방식이라고 할 때 좀 배울 게 있지 않냐? 그 플로우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런 내가 뇌의 활동을 통해서 그걸 일일이 판단해서 가는 것으로는 불가능해지는 사회라는 거죠. 그 굿이나 이런 원시 제의에서의 현상을 보면 아마도 저기에 이런 복잡성을 대응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몰입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뭐 영어 아우 복잡해 힘들어. 그러니까 몰입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신비주의 경향, 그러니까 좀 비이성적인 언어일 수도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 수다가 영성 수다거든요. 예. 이제 영성 얘기가 이제 어쨌든 요 다음에 우리 영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목 얘기하는데 시간 다 갔어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네. 예. 그럼 정리 한번 해주죠. 다시. 그렇죠. 네. 우리 누림과 채널의 흐름. 이름은 누림과 흐름. 흐름. 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누흐. 누흐. 누흐인데 이게 이제 독일어 이제 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흐 이렇게 하자. 근데 이게 그 우리 꼰대들이 하는 대화인데. 그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욕망이 담긴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면요, notch, N-U-C-H, 그래서 not much, 욕심내지 말고 적절한, 지속 가능한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의 모임은 한국 영성예술협회가 주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하는데 세 사람 소개는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